송선미 씨 남편을 살인 교사한 사촌에 대해서 항소심이 나왔는데 이두하 변호사님, 네.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교사한 사람을 무기징역을 네, 선고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 살해범은 사실 1심에서 징역 22년이 나오고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으로 감형이 됐는데요. 네. 이 살해 교사범은 1심에 무기징역, 항소심에 무기징역 이렇게 유지가 계속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 살인을 실행한 사람보다 살해 교사한 사람이 훨씬 높은 형을 네. 갖고 있어서 이제 특이하게 생각하실 텐데요. 이제 살해 교사범, 그러니까 사건을 교사한 사람도 그 범죄를 실행한 사람하고 똑같은 형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양형은 똑같은데 그 중에 이제 실제 어떤 이익과 어떤 동기와 어떤 행동 태양을 보였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한선, 하한선은 똑같지만 그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 무기징역까지 이제 이 상한선이 무기징역 뭐 이런 게 사형 이런 게 있으니까 그 중에 무기징역을 선택했는데 왜 그러면 실제 실행한 사람보다 교사범이 더 높냐 하면요. 네. 그 선택을 할 때 더 높게 했냐 하면 이 사람이 죄질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죠. 동기나 살해 교사범이 동기나 이해관계 이런 걸 봤을 때 훨씬 나쁘다 이렇게. 그리고 반성도 안 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 거죠. 살해범은 이제 재판부에서 지금 이 CG에 나오지만 이제 사실 우발적이진 않고 범행 당시를 보면 살인 계획을 세워서 이제 교사를 받아서 살해를 한 거지만 이 사람은 이제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계속 이제 자백을 하고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자백할 수밖에 없겠죠. 본인이 저랬으니까. 그렇지만 또 살해 교사범이 누군지도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 예. 부분도 자백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된 건지 사건 경위도 설명하고 일정 부분 이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 살해 교사범은 여기에 대해서 계속 부인하는 태도를 그렇죠. 보이면서 그리고 경제적인 이해관계로 그리고 친족이잖아요. 가까운 친척이잖아요. 사촌 이럴 거예요. 사촌, 육촌 이 정도인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경제적인 이해관계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또 이 사람은 이뿐만 아니라 그 할아버지 있죠. 그 제1교포. 그 원래 재산을 갖고 있는 분. 그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범죄가 걸려 있어요. 살해교사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범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선택하는 것 중에 오히려 무기징역으로 항소심까지 갔으니까 대법원에서 그렇게 형이 감형 많이 될 것 같지는 않아서 이렇게 엄벌에 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반성을 네. 하고 있느냐 아니면 끝까지 부인하느냐 이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모든 범죄에서 양형에 고려되는 것 중 중요한 게 과연 피고인이 정말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가라는 점인데요. 네. 그거는 법정에서의 어떤 태도라든가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본인의 어떤 범죄 사실을 조사받는 이런 태도로 이제 재판부에서는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직접 이제 살인 행위를 실행한 이 조모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 불리할 수 있는 내용도 진실을 위해서 법정에서까지 계속해서 진실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이게 우발적 살인이냐 계획적 살인이냐 이것도 양형에 있어서 대법원 양형 기준편을 보게 되면 이 계획적 살인이 훨씬 더 이게 죄질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모 씨는 본인이 교사범으로부터 이런 살인과 관련된 부분을 부탁을 받고 계획적으로 범죄 실행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법정에서. 네. 그럼 재판부에서는 판사님들이 봤을 때에는 야, 이 조모 씨가 본인의 이런 어떤 잘못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계속해서 잘못을 인정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법정에 와서도 양형의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도 인정하면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예. 그러면 적어도 이 사건의 어떤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반성의 여지가 있다라고 본 것이고요. 그래서 1심에서 22년을 선고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18년형이 나온 것이라고 본 겁니다. 예. 근데 어제 재판장에서 하재영 변호사 실제로 이 사촌의 가족들이 방청을 하다가 조금 좀 소동이 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내려지니까 어느 노년의 여성이 큰 소리로 재판부에 항의하면서 뭐 증거를 제대로 본 것이냐, 심리 제대로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큰 소리를 쳤다는 거죠. 그 여성은 아무래도 이제 그 교사범의 친족이 아닐까라고 추정이 되는 건데 그분이 그 현장에서 그렇게 이제 그 말하자면 교사범을 두둔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니까 송선미 씨가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내 남편은 지금 비명에 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송선미 씨가 아니 살인을 교사해놓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그 여성한테 따지다가 송선미 씨가 지금 이 심신이 많이 쇠약해졌는지
매니저가 부축해서 결국 뭐 법정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연출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판이라는 게 힘든 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지만 이런 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들 거예요. 그 가해 가족들을 옹호하는 말들을 직접 들어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방청객이 앉아서 저 소리 들은 거 아니에요. 네. 아마 이제 살해 교사범 곽 씨 가족으로 추정이 되는 여성이 뭐 심리 제대로 했냐 소리 지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증거 제대로 읽어봤냐. 그러니까 곽 씨한테 너무 많은 그 무기징역이 선고되니까 거기에 대한 항의하고 불만을 표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옆에 앉아있던 송선미 씨가 듣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살인교사를 했으면 자기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정말 용서를 빌어도 용서할까 말까인데 저렇게 한 사람은 이미 생명을 잃을 정도로 그런 큰 고통을 당하고 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사람 옆에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자신의 어떤 가족을 위해서만 변호하고 재판부를 향해서 항의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에서 화가 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만약에 제가 송선미 씨라도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가해자 측인데 검찰은 그렇게 보이고 판사도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판단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항의하면 정말 피해를 입은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황당하겠습니까? 그런 표현이 바로 어제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저런 아픔이라도 없을 거 아니에요. 괜히 저기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하는 것이 과연 상대 피해자들한테 어떤 고통을 줄지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